요즘 국내 반도체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공정 분야의 혁신과 인력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후공정 분야에서도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가 제일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 공정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오사트 업계가 국내 반도체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사트 기업은 패키징과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패키징 공정이 무엇이냐면 처음 웨이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칩은 외부와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고 외부 충격에 약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정이 패키징 공정인데 패키징 공정은 이런 반도체 칩을 낱개로 잘라내 기판이나 전자기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작업이고, 테스트는 말 그대로 완성된 반도체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반도체 용어로 말하자면 수율 체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우리는 오사트가 어떤 걸 하는 기업인지 알았다면 왜 주목받고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우선 현재 파운드리 첨단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체적인 공정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공정에서 나노미터로 이뤄지는 파운드리 미세화 경쟁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패키징에 대한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기술 등 더욱더 빠르고 많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 삼성전자와 TSMC 등 파운드리 기업들을 보면 자체적으로 패키징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공정이 끝이라는 전공정을 더욱더 성장시키지 않고 뭐가 좋길래 이렇게까지 후공정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할까요? 일단 후공정 기술 개발 목적에는 수율을 올려 원가를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과 고성능 및 전력에 대한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종집적 기술에 대해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이종집적 기술은 다양한 반도체 소자들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구현하는 기술로, 이 기술을 통해 패키지 간 정기적 신호를 주고받는 것보다 패키지 안에서 칩 간 정기적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전기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면서 전기 저항이 줄어 전력에 대한 효율이 향상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현 미세화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어려워지면서 반도체 전공정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눈을 돌려서 보니까 후공정에 같은 돈을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 대비 수율도 올리고 원가도 절감하고 전력 효율도 올라가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투자하고 역량을 올리려고 하겠죠. 하지만 패키징을 단일로 칩만 패키징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은 없고, 칩을 여러 개로 쌓으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100가구, 약 3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한 대만 있다고 하면 이 300명이 한 개의 엘리베이터에서만 이용을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동하는 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벌써 답답하네요. 자, 하지만 여기서 7개의 엘리베이터가 더 생겨서 8개의 엘리베이터로 움직인다면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빨라지고 원활하겠죠. 이런 공정이 패키징 공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앞서 반도체 내 전공정에서 이미 미세화 기술에 대한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 이후 차세대 경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오사트 기업이 필요한 만큼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운드리 기업들은 기존까지 발전되었던 첨단 공정을 오사트 기업에게 위탁하지 못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 파운드리 기업들은 차세대 공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뒤로 처지겠죠. 그렇기에 현 반도체 산업은 오사트 기업에 투자하고 역량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사트 기업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관련주는 한미반도체,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로, 두산테스나, 이오테크닉스, 덕산하이메탈 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쉽게 반도체 후공정 장비 회사예요. 글로벌 오사트 기업 등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주요 제품으로는 MSVP,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EMI 실드, TSV, TC 본더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주력 제품인 MSVP는 패키징을 절단하고 클리닝, 검사, 분류 공정이 직접 된 장비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있어서 필수 장비로 분류가 되고 있고, TSV,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2017년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장비로 AI 및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더 높은 수준의 반도체가 필요해지면서 미세 공정 등이 주목을 받은 것처럼 디램을 쌓아서 만드는 HBM3,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 디램을 쌓는데 이 TC 본더가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HBM3 성장과 함께 TC 본더 제품의 매출 확대 기대감도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밖에도 EMI 실드의 경우에는 이 전자기기 그리고 반도체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해 오작동을 방지하는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5G 스마트폰 또는 자율주행차 등에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은 AI,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직접 수혜를 입어 주가가 올랐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는 특히 지난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시면 HBM3에 꼭 필요한 TC본더의 매출액 비중이 상당히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3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TC본더의 제품의 매출 확대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도 선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추가 기대감이 커지면서 더 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고평가라는 무료로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근본적인 상승을 만들었던 메모리 시장의 바닥론이 유지될 것인지, 그리고 TC본더 제품의 매출 비중이 작더라도 지속 성장을 보이는지 등을 살펴보시면서 지금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비교를 해보시면 앞으로의 주가 등락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